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지금이지만 지난 주말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린이날에 발생한 강원 산간 지역의 산불 때문에 강원도는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아름다운 5월에 산림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동안 5월 산불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4월에 정밀 진단했는데요.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229곳 중에 51곳이 중대 부적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호한 곳은 불과 한 곳에 불과했는데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1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이번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 갑자기 날아든 불씨에 살고 있던 집이 불에 타버려서 여기저기 신고해봤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모습의 이재민들 많이 보셨죠. 산불 발생에도 총체적인 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8,000명이 넘는 인원이 화재 진화에 투입됐는데 그 화재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기에 탑승을 했던 정비사 조병준 씨가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연휴 기간에 강원도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피해 규모가 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다 진압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지금 강원도 일대에 약 한 320여 헥타르 정도 이렇게 소실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제 삼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피해 면적이 한 270여 헥타르, 주택이 한 채 정도 소실이 됐고요. 오히려 강릉의 경우에는 그 피해 면적은 지금 삼척보다는 훨씬 적은 57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예. 주택이 33채가 소실이 돼서 이재민이 78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320헥타르를 태웠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헥타르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시죠. 여의도 네. 면적이 290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320헥타르가 탔다니까 얼마나 탔는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어제 아침까지도 잔불 정리한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서 많지는 네. 않지만 오후부터 비가 다행히 내려가지고 건조특보도 해제된 상태인데 이번 산불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최초의 화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 규명은 안 됐고요. 예. 대부분 이제 산불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입산자의 과실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주변 농가의 소각 작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화재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만 또 그 이외에도 사실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때 나뭇가지들끼리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또 혹은 이제 뭐 깨진 유리병이나 페트병들이 이렇게 이제 빛을 모아주는 이렇게 돋보기의 역할을 해서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이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전체가 소실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를테면 흔적을 가지고 화재를 추정하기는 좀 어렵고 목격자라든지 뭐 CCTV라든지 이런 좀 시각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마 이제 확인이 돼야 될 텐데요. 예. 아마
오늘부터 좀 정밀하게 조사가 진행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최초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아무래도 사람의 실화라는 뭐 얘기가 많던데요. 어쨌든 한번 불이 발생하면은 갑자기 이게 확산되는 것이 어제 아침 7시에 해제된 강풍특보, 강풍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강원 지역은 특히 또 대형 산불로 잘 이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봄철이 굉장히 건조한 기후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풀들이나 나무 같은 경우 수풀이 이제 굉장히 바싹 말라 있어서 불이 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봄철이라든지 여름 초여름까지 굉장히 이제 그 비가 오는 그런 일수가 굉장히 적다거나 또 비가 오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서 예. 이러한 건조한 상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실제로 이제 이런 늦봄부터 여름까지 이 강원도 지역 일대에는요,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고 강한 이 북지풍, 뭐 이런 것들이랑 또 이제 이 이후에 뭐 팬현상에 의한 또 건조한 바람들 이런 것들로는 사실 바람이 항상 좀 굉장히 많은 이런 시기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화재가 일단 발생했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넓은 지역으로 확산돼서 대형 산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팬현상이라는 것이 그 영서에서 영동으로 태백산맥 타고 넘어가면서 바람이 이렇게 건조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예, 굉장히 이제 건조한 바람들이 이제 팬현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녹대바람이라고 해서 예. 이를테면 이제 영동 지역에서 영서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번 산불의 어떤 원인으로 있었던 양강지풍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서풍이 불면서 기압의 이제 어떤 형성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되면서 남쪽이 낮은 저기압이 되고 북쪽이 고기압이 되면서 이번에는 영서에서 영동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집중되면서 북지성 돌풍이 발생하는 이런 바람을 막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작은 불씨가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가지고 예. 듬성듬성 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산불 예. 같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렇게 쭉 확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 불티가 날아가면서 이제 비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멀리는 뭐 몇백 미터에서 몇수 킬로까지 날아가서 전혀 다른 곳에서 또 화재가 막 확산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계절을 놓고 본다면은 건조한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그때가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가을하고요. 근데 4월 산불은 많이 봤는데 5월 산불은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5월 산불이 잦은 편이었나요? 실제로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봄철이라고 하는 이제 2월부터 5월 초순 정도까지 이 화재가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 화재의 거의 한 70%, 그다음에 피해 면적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4월 이후, 그다음에 5월 초까지 이런 화재들이 굉장히 집중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한 기후가 이제 계속돼서 이게 비가 오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비가 오는 날 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조함이 굉장히 오래 가면서 화재에 취약한 이런 날씨의 기상 상태가 계속되는 것들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엄청난 인원, 8,0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헬기도 수십 대, 40여 대가 투입이 됐는데, 이 모두 진화됐다고 일단 산림청이 그 주말 사이에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또 다시 진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잔불 잡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눈에 안 띄는 그 작은 불씨가 그렇게 강력하게 커질 수가 있나요?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화재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이제 표면에 겉으로 보이는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다 진압이 됐다 하더라도, 예. 남아있는 속불, 이를테면 이제 잔불이나 잔불씨, 이런 것들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사실은 이제 진압이 완료가 되는 건데요.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화재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 잔불 제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시간이나 인력이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특히 이제 이런 잔불이 이제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야간에 이제 강풍이 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시 화재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림청에서 최초에 이제 진압 완료됐다고 이제 빠르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던 거는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게 특수한 상황이 아닌 거죠? 잦은 일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이 산불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일반적인 건물에서의 화재도
이런 잔불의 정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한 경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이제 재발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불 정리가 충분히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이런 산불 진압 완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번 산불의 주 원인 입산자 실화라고 하는데요. 예. 뭐 산에 오른 사람이 실수로 피운 불이 산불에 되는 원인, 뭐 이런 담배꽁초가 예전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예. 뭐 이번에는 뭐 논두렁을 태워서 불이 났다. 뭐 상주의 경우, 경북 상주의 경우 그렇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실수로 일부러 하지 않고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되는 원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이제 산불 원인 중에요. 입산자의 실화의 경우는 전체 한 30%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각 등에 의한 화재가 오히려 이제 40% 정도로 전체 이제 원인 중에 40% 정도로 가장 높은데요. 예. 사실 이제 입산자의 실화인 경우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뭐 담배꽁초라든지 또 이제 있으면 조리를 산에서 이랬으면 취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뭐 대형 국립공원이나 대형 산 같은 경우는 입산 통제나 또 이제 입산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관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일반 야산이라든지 소규모 산 같은 경우에는 입산자들이 일일이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상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입산자들의 실화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등산객들 뭐 소지품을 강제로 뭐 검사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결돼 있는 이런 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이제 예방적인 조치들로 행해지기도 하고요. 예. 또 곳곳에 또 이제 산불을 감시하는 감시자들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화재가 발생하는 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관리가 소홀한 일반적인 뭐 야산이라든지 이를테면 소규모의 중소규모의 산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주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뭐 소방 헬기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산불을 끄는 그 헬기에서 뿌리는 물은 좀 네. 다른 물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산불에 사용하는 물, 이제 소화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화재 진압 작업 이후에 산에 오염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제 물을 살포했을 때 물이 뿌려진 지점이 어디인지 또 그리고 물이 이를테면 이제 나무나 기타 여러 가지 수목들에 잘 남아 있어서 예. 화재 진압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 강화액 같은 것들을 섞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순수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타버린 산을 어떻게 합니까?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따로? 실제로 이제 소실된 산의 이제 조림이라든지 관리는 뭐 지자체나 이제 정부 혹은 산림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복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인공 조림을 한다거나 또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인공 조림을 해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시행을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또 이런 인공조림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수종을 획일적으로 한다든지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병충해라든지 또 이런 뭐 주변 환경에 또 취약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해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자택에서 나와서 주민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생중계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사말을 전할지도 관심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 지금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네. 네,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는 국립현충원에 갈 예정입니다. 앞에 지금 도열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경호를 했던 경찰청 파견 파견됐던 경찰들을 격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보통 후보 시절에 경호를 했었던 경찰 파견 인력들이 대개 또 청와대 경호실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경호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부속실이라든가 행정요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표 쓰고 이제 들어갑니다.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보통 후보들마다 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20명에서 40명 정도 경찰서 산하 대통령 경호국에서 파견을 받기도 하고요. 또 경찰청 내에서 추천으로 통해서 파견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저렇게 지금 도열에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파견이 돼서 후보 경호 업무를 수행을 했군요. 아마 유력 후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40명 정도가 아마 파견이 됐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일이 그동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이제 후보 시절이었죠. 후보 시절에 경호 업무를 수행을 했던 파견 직원들의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홍은동 사저를 출발해서 현충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그동안 경호 업무를 해왔던 경호 요원들에게 뭔가를 그동안에 이제 노고를 취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듣지 못하겠습니다. 덕담을 건네는 중이라고 현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경호팀이 후보들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유세라는 게 아무래도 유권자들과 근접거리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걸어서 하는 유세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호 인력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뭐 정도 쌓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장에는 김종숙 여사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지금 뭐 4년 만에 안주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제2부속실이 부활이 되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전에는 제2부속실의 역할이 없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홍은동 자택을 나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꽃다발도 받고요. 후보 시절에 도움을 줬던 경호팀 인력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서울 현충원에 참배를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들어오거나 육성 인터뷰 내용이 있으면 바로 현장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Million Reasons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자택 앞에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일일이 주민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현충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울 현충원으로 이동을 해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정오에는 국회에서 취임 선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바로 정권이 시작되는 만큼 총리나 또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역시 저희 YTN 라디오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서울시 소식과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 담당관 배현숙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 안심인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심이는 서울시의 여성안심 특별시 대책의 핵심 사업인데요.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서울시 전 지역에 설치된 32,000대의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서 위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또 비상시에는 개입하고 구조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자, 이 안심이 이름만 들어서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요. 어떤 때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안심이는 크게 비상상황 시 긴급호출 서비스, 또 안심기가 서비스, 안심기가 스카우트 서비스 이렇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예.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에서 서울시 안심이 앱을 다운받으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길을 걷다 혹은 가정폭력, 재난, 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별도의 터치 없이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3회 이상 누르면 해당 자치구 CCTV 통합 관제센터로 현장의 상황이 내 위치와 또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전송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해당 자치구 통합센터에서는 상황을 판단해서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출동 요청 등의 조치를 아주 신속하게 취할 수가 있고요. 안심기가 서비스 경우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서비스 시작을 터치하면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자치구 CCTV 통합 관제센터로 전송이 돼서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통합 관제센터에서 지켜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서 직접 동행해주는 스카우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안심기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직접 그 스카우트 관련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서울 전역에 한 443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있는데요. 예. 저녁 시간에 밤길이 이제 좀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여성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2명이 이제 2인 1조가 돼서 동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 자, 기존에도 뭐 안심 귀가나 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이 기존 애플리케이션하고 뭐가 다른지 기능이 새로운 게 있나요? 예, 4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것은 자치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24시간 현장 모니터링이 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요. 예. 또 필요시에는 CCTV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 경고 방송도 가능해요. 또 2번째로는 위급 상황에서는 아주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 신고가 가능한데요. 예. 흔들거나 화면을 터치하거나 전원 버튼을 3번 이상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CCTV가 없는 실내에서도 스마트폰에 이게 장착되어 있는 이제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이 CCTV 통합 관제센터로 전송되기 때문에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상용화형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을 빼앗겼거나 가방에 두었을 때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목걸이형의 비콘이나 NFC 카드 등으로도 확대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 안심이 앱 뭐 CCTV 활용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없는, 그런 위험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CCTV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이는 이런 법령 절차에 따라서 설치되고 있는 CCTV 통합 관제센터와 또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사생활 침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안심이를 이용할 때 서비스 신청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본인이 그 정보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끝으로 지금은 4개 구에서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늘어나나요? 네, 현재 은평, 서대문구, 성동, 동작구 4개에서 금년에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예. 연말까지 전 자치구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해서 알아봤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인 배현숙 과장이었습니다. 듀란듀란의 오디너리 월드 듣고요. 잠시 뒤에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오늘 아침은 미세먼지 수준이 서울 35, 경기 31, 인천 38로 보통인데 어제까지는 참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끔찍했습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다가 포기를 했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 인공 강우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자연 상태의 구름에 요오드화은이나 액체 질소 등을 살포해서 그 빗방울을 만드는 건데요. 예. 공기 중에 미세먼지 등이 그 비에 섞여서 씻겨지니까 미세먼지 감소에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에 착안해서 그 지난해 9월에 인공 강우 실험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올해 그 경기도 서해안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한다는 계획이었고요. 올해도 2월에 이런 그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그 이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도는 인공 강우 실험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기상청이 하는 인공 강우 실험에 대해서 그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몇 달도 안 돼서 인공 강우 실험을 포기한 이유 뭘까요? 네, 아무래도 그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인공 강우 실험은 비행기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비 구매 등에 많은 예산이 들고요. 실험과 관련한 그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인공 강우 실험을 그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기상청에 맡기고 경기도는 인공 강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역할만 맡기로 한 셈입니다. 예. 현재 기상청은 오는 10월 중에 인공 강우 실험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시도를 통해서 그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봄철 가뭄이 심각해서 또 산불도 아까 저 일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빈번한 상황인데 경기도 지역도 가뭄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경기도 내 평균 강우량은 109mm인데요. 예.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2mm보다 반 정도로 크게 적은 양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내 342곳의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68%로 작년보다 4%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성 금광 저수지의 저수율이 43%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서 저수율이 50%를 밑도는 저수지가 11곳이나 됩니다. 예. 지난 2월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하천에서 물을 퍼올려서 저수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예년 평균 강우량은 1386mm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896mm, 작년에는 1079mm 등 최근 수년째 평균 강우량에도 못 미치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본격적인 모내철을 앞두고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도내 논의 27%를 차지하는 천수답은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의 프로축구단이 성남하고 수원에 있는데 용인시가 프로축구단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경기도 용인시의 그 37,000석 규모의 그 시민체육공원 경기장이 11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예. 3천억을 들여서 지은 경기장이 완공되는데요. 그 용인시가 이에 맞춰서 이 경기장을 홈으로 하는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서 그 축구붐 조성에 기여하고 주 경기장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몇몇 프로축구단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얼마 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용인시에는 학교와 아마추어 축구팀이 100여 개에 달하고 또 그 축구 전문 테마파크인 그 용인시 축구센터 또 그 여성으로 구성된 주마렐라 축구단도 있어서 예. 그 축구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편이라 그 많은 시민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용인시가 프로축구단 유치에 성공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모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부블레가 퓨처링한 다이애나 크롤의 언론 어게인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